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꾸려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Q&A 영상 촬영을 위해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근데 다 진지하고 좀 깊은 질문들도 많아서 작업실 야작 토크 이런 느낌으로 촬영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밤에 조용히 작업실에서 한번 Q&A 영상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자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수를 시작한 계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대학 시절 섬유 패션 디자인을 공부를 했어요. 그때 자수라는 모티브를 활용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자수를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교수님이 조금 수업 외로 이런 책 읽어봐라 책도 추천해 주시고 그래서 혼자 거의 독학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수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약간 저의 사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2번의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신마비가 왔었고 전 사실 기억이 잘 없는데 나름 젊은 나이에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까지 멀쩡히 대학 생활을 하던 내가 갑자기 하루 한순간에 아파서 침도 잘 삼키지 못하고 손발은 내 맘대로 들지도 않고 마비가 걸려서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가 당연히 주어지는 삶이 아니라 소중하게 주어지는 하루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야지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아픔이 왔을 때 내가 후회가 없겠다라는 조금 더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영상을 통해 나를 알릴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제가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런 관계를 꾸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나름 이걸 계기로 자수 작업도 꾸준히 더 연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오픈했습니다. 제 첫 영상이 양말 자수 영상인데 지금 보면 진짜 약간 흑역사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버스노우에게 자수란? 이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생각난 건 딱 하나였어요. 창, 윈도우. 창이 있잖아요. 창인 거예요. 자수라는 창 또는 도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또 이걸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이걸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 자수는 무언가 저를 더 성장시켜주는 창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신 질문은 개인적인 작품이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인가요? 라또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작업은 유튜브에 잘 공개하지 않는 작업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작업들은 제가 주로 현재와 지금의 감상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햇빛 가득한 날 노트 한 권 들고 밖에 나가서 공원이 됐던 카페 테라스가 됐든 앉아서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는 밤에 하루 일과를 끝내고 샤워하고 나서 완전 보송보송 향긋한 상태에서 테이블에 앉아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때 무슨 글을 쓰냐면요. 그날에 제가 오감을 통해서 느꼈던 감상과 생각들을 많이 기록을 해요. 그 기록물들을 또 작업으로 많이 형상화합니다. 그러면 작업만 봤을 때는 사실 스토리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 같이 쓴 에세이를 함께 보면 그 당시 이런 감상과 이런 생각, 이런 기품이 있었구나를 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메시지도 자연스럽게 담기게 되고요.
이런 개인적인 작품을 또 하고 있고요. 연결되는 질문으로 대중적인 작업과 예술적인 작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대중적인 작업이라 함은 저에게는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께 보여지는, 소개되는 작업이고, 개인적인 작업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지만 모아놓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 뭔가 하나를 더 깊게 심도 있게 연구하고 싶고 계속 쌓아가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거든요. 유튜브는 매주 영상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 플랫폼의 속도. 그 속도와 제 작업의 속도가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자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끝에 집중하고 실과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저에게는 편안함과 위로와 막 행복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과 공유한다면 그게 바로 대중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따라 만드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대중적인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난이도도 조절하고 또 재료들도 조금 한정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저에게 소중하다고 무게감을 두는 건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대중적인 작업이에요. 제가 디자인한 작업을 또 타인의 손끝에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걸 보면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거든요. 작가로서 뿌듯함 이상의 조금 신비로운 그런 경험이에요. 굉장히 저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전업작가로 살아가는 방법은 또 전업을 할 때 나를 지지해주는 것. 전업작가로 살아가는 방법 참 어렵죠. 저도 참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 용기와 나를 믿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작가야. 나는 내 생각을 풀어내고 있어. 나는 무언가 작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라는 스스로를 믿어주는 믿어줌과 또 이거를 꾸준히 쉽게 실망하거나 지치지 않고 밀고 나갈 용기와 끈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름의 이제 정말 연륜 있으신 작가님들이 보시면 완전 새싹 같은 새싹 작가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업을 할 때 나를 지지해주는 것, 저는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제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들, 고등학교 시절부터 보았던 친구들도 있고 저를 가장 잘 아는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이 있잖아요. 저의 삶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때 전업 작가로서 지금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받은 질문이 어떤 환경에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만들고자 하는 그 작업의 무드에 맞는 좋아하는 영화를 틀어둡니다. 직접 보진 않고요. 그냥 귀로 듣는 정도의 수준으로 틀어놓습니다. 작업하다가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 하셨는데요. 저는 멈춰요. 뭔가 작업하다가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이렇게 봐도 이상하고 저렇게 봐도 이상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요. 다른 작업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럼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배치가 좀 이상했구나, 요소들 간의 스토리가 연결이 좀 부족했구나, 또는 색상이 약간 조화롭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문제를 쉽게 발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문제를 발견하면 약간 멈춥니다. 자수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참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자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드시죠?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고 나 자신을 믿고 힘내서 내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수 분야를 정말 애정하는 작가 중에 한 명으로서 이 분야가 더 뭔가 자리를 잡고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고 애정있게 찾아주는 그런 분야가 되기 위해서는 더 작품의 다양성도 많아지고 정말 재밌는 또는 많은 영감을 주는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이 탄생하고 등장해야, 그래야 더 다양성이 가득해져야 이 자수 사회라고 해야 되나? 이 자수 분야가 더 오랫도록 사랑받고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수 작가를 꿈꾸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색을 내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다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도전 다음에는 분명히 많은 생각과 연구가 필요하겠죠. 하루를 지내는 일상이나 사물에 대한 연구도 참 좋지만 나 자신에 대한 연구와 고민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전히 저를 모르겠지만 여전히 공부하는 상태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런 좀 근원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파도 해보고, 내가 지금 아픈 상태라면 왜 마음이 아플지, 내가 지금 너무 기쁘고 설렌다면 왜 내 마음이 설렌지에 대해서도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서 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작품이 더 깊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전히 그 과정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글도 많이 쓰고 고민도 많이 하고 제 자신을 관찰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기술직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예술이고 예술 분야에서의 정체성과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전시 보시고 영화도 많이 보고 그냥 보는 걸 넘어서 분석해 보시고 또 분석한 걸 기록도 해보고 스스로 공부할 거리들을 찾아서 내가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예술 분야의 영양분을 채우다 보면 분명히 훌륭한 작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받은 질문이 재료 구입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온라인에서는 조이 십자수에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사실 없고요. 옛날부터 계속 애용했던 쇼핑몰이기도 하고 배송도 되게 빨라요. 하루 만에 배송도 되고 또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또 재료를 구입할 수 있고 종류도 다양하고 해서 조이 십자수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요. 오프라인은 당연히 동대문에서 구입을 합니다. 동대문 역에 내리셔서 지하 1층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거기로 가면 원단부터 실, 바늘, 재료 다 구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한 번 정도는 동대문 방문해보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서 특정 항상 가는 원단 가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헌팅하듯 사냥하듯 내가 마음에 드는 원단이 있으면 또 만져보고 한마 정도씩 소량으로 구입을 해서 바로 사용해보는 편이고요. 자수 재료는 약간 정해진 곳에서 구입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진사와 대형사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먼저 대형사는 재료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옛날부터 많이 갔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셔서 괜히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갔던 가게고요. 현진사는 아주머니가 운영하시는데요. 정말 친절하고 잘해주세요. 그래서 거기는 재료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를 좀 써보고자 하면 현진사에 갑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두 가게 대형사랑 현진사 추천드립니다. 색상은 어떻게 고르나요? 질문 받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작은 솔루션이 있다면 전시나 하다못해 디자인 상품, 쇼핑백을 봐도 또는 옷을 사러 갔는데 광고지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이 되었든 분명히 나에게 영감을 주는 또는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이미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에 있는 색 조합들을 조금 기록해보고 분석해보는 연습을 하면 색조합 또는 색채학은 금방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색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몇 번만 해보셔도 금방 색 감각에 대해서 느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받은 질문이 도안은 어떻게 만들어내나요? 영감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에세이 많이 쓰는데 거기서 많이 영감을 얻어요. 뭐 그 당시 내가 느꼈던 바람, 결, 촉감, 또 그 온도, 그 냄새 이런 이미지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다시 그림으로 그리는 게 도안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스토리가 담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리는 거는 평소에 글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런 끄적임이라도 뭔가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금방금방 도안은 분명히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실버스노우님은 공방에서 배우셨나요? 또는 뭐 독학하셨나요? 자격증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은 저는 공방에서 한 번도 자수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그때 텍스타일 작업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수를 독학으로 시작을 했고 교수님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자격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더 기술적인 면으로 자수를 접했다기보다는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자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격증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으로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신가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많으시죠? 작품 너무 참 보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헬로해피 작가님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옛날 영상 보시면 서평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작가님과 연락을 하게 됐고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이 친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가 된 사이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파리에서 유학을 할 때 몇 개월이 2개월 정도였나? 시기가 겹쳐가지고 언니랑 같이 파리 유학생의 그런 경험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수업 계획은 무엇이에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저 너무 감사해요. 이 질문 자체가 제 오프라인 수업 너무 듣고 싶으시다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현재는 노트폴리오라는 곳에서 월요일 저녁마다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작업실도 있고 해가지고 제 작업실에서 또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으로 이 작업실을 꾸리기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 지금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오프라인 수업을 더 추가적으로 열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키트 추가 제작 계획도 여쭤봐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이버에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수 재료 키트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에는 키트의 개수도 더 늘리고 또 자수 재료들 자체도 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계획 중입니다. 모든 상황이 잘 허락되길 기다려봐야겠죠. 다음으로 작업으로 인한 목 통증 극복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등하고 목 쪽이 진짜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운동도 정말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발레를 취미로 오래 했었고요. 지금은 필라테스로 종목을 바꾸긴 했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사실 목 통증이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꾸준한 스트레칭, 이런 스트레칭,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시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목에서 막 뚝뚝 소리 나면 절대 안 돼요. 살살 달래듯 근육을 늘려주는 느낌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칭 자주 해주고 어깨도 자주 이렇게 돌려주고 운동할 때는 어깨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가장 애착가는 작품이 뭐예요?
완성한 잣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라는 질문 받았는데요. 이 두 질문은 제가 다음에 작업실 투어 영상 한번 촬영할 계획이거든요. 작업실 정리가 더 되면 이 작업실 투어 영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작품도 소개하고 제가 완성한 자수 작품도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다음에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유학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프랑스를 다녀온 후 변한 점, 일상이나 작업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일상에 있어서는 제 속도를 찾아갔어요. 그전에는 혼자 일하다 보니까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도 컸었고 지금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쉬는 걸 허용하지 못하는 되게 엄격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되게 빠르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속도라는 게 절대적인 정해진 속도가 아니라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 이상의 속도를 낸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약간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피하고 싶고 막 되게 삶의 흥미도 잃기 시작하고 막 잠만 자고 싶고 이 세상이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막 다 도망가고 싶고 이런 번아웃 같은 슬럼프가 조금 왔었어요. 그런 힘듦을 좀 경험하면서 내 작업 생활이 조금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학을 결심했냐고 질문을 또 물어봐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네요. 프랑스 생활을 하다 보니까 파리에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제각각인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딱 사람이 사는 속도? 뭐 옛날에 제 삶을 비교하자면 맨날 야근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파리의 삶은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뭐 햇빛 엄청 받으면서 산책을 한다든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의 향기를 음미한다든지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밥을 먹고 있어 점심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빵의 맛을 온전히 느끼는 여유를 갖는다든지 그렇게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 저의 속도에 집중하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타인의 속도에 맞추기보다는 내 속도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작업도 또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실의 색감을 선택해도 이 색이 잘 어울리나? 엄청 고민이 많았고요. 좀 자아 확신감이 되게 좀 적다 보니까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믿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파리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와 있고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경의 사람들이 와서 한데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정답이라는 기준을 들이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냥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내가 당당히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 내 목소리를 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구나를 느끼고부터는 타인의 만족보다는 내 만족감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학 준비 과정은 어땠나요? 비용은 어땠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유학 준비 과정은 제일 먼저 내가 이 학교를 왜 가고 싶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시간은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잖아요. 나의 가장 황금기 같은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많은 돈을 쓰고 유학이라는 걸 가는데 이 학교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뭔지 구체적으로 조금 많이 고민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이 유학 준비 과정의 제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선정이 되었으면 학교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는 뭐 비자를 받고 체류할 집을 얻고 이런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스텝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비용을 모으는 게 조금 저에게 큰 과정 중에 하나였는데요. 학비와 생활비, 체류비까지 제가 다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20대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큰 돈을 모아본 경험이었어요. 또 그렇게 모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돈을 모으면서 많은 걸 또 배운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제가 학교 홈페이지를 남겨둘게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업별로 또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물어보셨던 건 유학에서의 의사소통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의사소통을 할 때 수업하고 일상을 나눠서 일단 할 수 있는데, 저는 학교 자체는 영어 수업으로 처음에 등록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그 준비를 하고 갔는데, 제가 프랑스어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막 엄청 유창하고 막 거기서 막 일상을 문제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불어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걸 듣는 게 대부분의 수업이잖아요. 선생님 자체도 모국어가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아무리 잘하셔도 영어로 전달하는 것보다 프랑스어로 전달할 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알고 나서는 불어 수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불어가 짧더라도 불어로 들어야 선생님께 더 많이 배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불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불어를 했고,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고 문화잖아요. 또 배움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저는 겸사겸사 불어 실력도 늘릴 겸 불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열심히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Q&A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노트북 파우치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 다음에는 사적인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적인 질문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뭔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사적인 질문 첫 번째, 전공에서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1, 2학번이고요. 나이가 공개가 되겠네요. 1, 2학번이면 28살인데요. 네, 그렇게 예술학과를 공부를 했고요. 서민 패션 디자인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원래 복수 전공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수를 하지 않고 공부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전공은 예술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저는 미술사나 미술철학, 예술학, 전시 비평 이런 거를 공부했습니다. 좀 더 예술 쪽인데 인문학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상형이 뭔가요? 너무 간질간질한 질문 아니에요? 저는 어떤 구체적인 이상형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 이 대화가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상형입니다. 저는 대화를 하면서 제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정말 큰 호감을 느끼고요. 또 같이 이렇게 핑퐁 하듯 정말 뭔가 하나만 얘기해도 착 죽이 맞는 거 있잖아요. 그런 대화했을 때 즐거운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이 교제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봐 주신 거 MBTI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MBTI를 해봤어요. 근데 ENFP가 나왔습니다. 뭔가 더 외향적이고 뭔가 계획한다기보다는 좀 더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재기발랄한 활동가라고 하더라고요. 재기발랄? 의문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 베스트 영화 뭔가요? 저 베스트 영화 하나 뽑기 진짜 어려워요. 딱 2개인데요. 하나는 About Time. About Time이 그냥 로맨스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가족과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bout Time 대사 하나하나, 앵글, 화면, 음악 다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정말 20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out Time이랑 약간 양대산맥 인터스텔라입니다. 제가 과학, 천문학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맨날 하늘에 별 보는 거 제일 좋아하고 산책할 때도 맨날 하늘 보고 이러는데, 그만큼 저에게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인터스텔라, 그리고 연출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좀 찬 음식 좋아해가지고 뭐 회 정말 없어서 못 먹죠. 회 먹고 싶습니다. 회 좋아하고 말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회 못 먹으면 초밥도 좋아합니다. 그만큼 조금 차갑고 신선한 음식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수 외에 취미도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조깅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이렇게 뛸 수 있는 한강 산책로가 운 좋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매일은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최소 2번, 3번 정도는 뛰려고 합니다. 이어폰 듣고 뛰면 막 목이 따끔따끔 하면서 있잖아요. 막 목 따갑다 느낄 정도로 뛰어요. 그렇게 뛰고 나면 아, 내가 너무 생각만 하고 살았구나. 내 육체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 육체에 이런 살아있음을 좀 느끼거든요. 그러면 생각도 많이 줄어들고 조금 더 스트레스도 풀리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사실 엄청 수다쟁이입니다. 투머치 토커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하는 이런 같이 커뮤니케이션 핑퐁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작업실 토크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